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랩탑 완제품이 아니라 인텔 1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그 중에서도 올해 내내 랩탑 벤치마크에서 AMD 혹은 애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고성능 프로세서 라인업인 H 시리즈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 프로세서를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올해 하게 될 거의 모든 랩탑 리뷰에서 랩탑의 CPU가 AMD든 애플 실리콘이든 벤치마크 비교군으로 이 엘더레이크 H 시리즈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올해 가장 먼저 고성능 랩탑 프로세서 시장에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쟁사 제품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분명히 더 재밌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봐야 더 재밌겠죠? 그래서 엘더레이크에서 어떤 점이 변화되었고 성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두면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랩탑 리뷰를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랩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조사보다 내장된 프로세서가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 요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랩탑은 너무나 비싼 제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 친구들이 전세대 제품인 줄 모르는 건 다반사더라고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저한테 랩탑을 샀다고 하면서 이 제품은 15인치나 되는데 다른 제품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라서 샀어 해서 보니까 인텔 코어 i5 8259U 이런 게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렴한 제품이 용도에 맞으면 살 수 있죠. 하지만 사더라도 왜 싼지, 그리고 좋은 건 왜 비싼지 알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종종 이런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미가 없어도 한번 들어두고 생각만 나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오늘 소개할 12세대 인텔 코어 H 시리즈 프로세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겠죠. 크게 인텔 프로세서를 데스크탑용과 랩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랩탑용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랩탑용 프로세서는 다시 세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게이밍이나 크리에이터를 위한 H 시리즈 프로세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고성능 경량화 랩탑에서 많이 사용하는 P 시리즈, 마지막으로 완전 저전력 랩탑 프로세서인 U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텔 랩탑 프로세서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고 인텔로 한정 지을 필요 없이 현재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는 H 시리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12세대 엘더레이크라고 부르는 모바일 아키텍처에서 주요 특징을 하나씩 소개하도록 할게요. 결국 이 변경점이 랩탑 완제품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어느 랩탑에 12세대 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할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엘더레이크의 핵심이죠. 퍼포먼스 P코어와 이피션시 E코어를 동시에 갖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전에는 코어의 개수대로 해야 하는 일을 n분의 1로 할당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점점 코어 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코어 수가 늘어나니까 전력 효율은 떨어지고 그러면 특히 노트북에서는 사용 시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코어의 역할을 구분해 두면서 이제는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일에 P코어를 배당을 하고 기본 OS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본적인 일은 E코어에 할당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고성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랩탑 리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배터리 효율 개선에 대해서 기대도 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평가도 궁금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변경점으로 이번부터 DDR5 규격까지 더 높은 스피드의 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규격을 보면 PCIe 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4레인에서 8레인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텔은 모바일에서 PCIe 5.0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역폭으로 보면 PCIe 5.0이 4.0의 2배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굳이 PCIe 5.0 규격의 필요성을 모바일에서는 느끼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점은 아니지만 노트북 살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썬더볼트 4 지원 역시 확인할 수 있고요. H 시리즈는 게이밍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와이파이 6E 규격 지원으로 대역폭과 레이턴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H 시리즈 프로세서는 총 8개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한 하이브리드 코어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랩탑용 프로세서다 보니까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의 밸런스를 위해서 대다수가 2코어 개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에서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의 엑스큐션 유닛이 가장 상위 모델도 32개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인텔 코어 i9 전부 i7도 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96개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성능 H 시리즈 프로세서는 외장 그래픽과 함께 쓰는 것이 성능 밸런스를 위해서 일반적이었는데요. GPU 하드웨어 가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라이트룸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이 크리에이터 용도 랩탑에서는 보다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외장 그래픽 없이 나오는 모델도 상당히 쓸만할 것 같다는 기대가 들어요. 이번에 성능 개선폭은 확실히 늘어났는데 맥스터브 파워가 i7 이상은 115W에 달하다 보니까 프로세서 성능을 다 내주기 위해서는 이 제조사의 개선된 쿨링 시스템 역시도 랩탑을 평가하는 데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성능 비교 자료를 간단히 볼 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인텔 자료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상대적인 성능을 내주는구나 감을 잡는 데 사용을 하고 실제 성능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떤 벤치마크를 해야겠구나 선정하는 기준을 삼는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전성비 부분에서 35W 이상부터는 M1 Max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준다고 해요. 이건 제가 벤치마크 점수로 확인한 바도 있었죠. 다만 그 아래로는 희미하게 들어둔 거 보니까 더 낮은 전력에서는 M1 Max 효율이 좋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M1 Max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영상 편집 안 하고 그냥 쓰면 배터리가 도저히 닳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게이밍 성능에서 전작인 인텔 코어 i9 11980HK 대비 평균 28%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스크탑이 아니라 랩탑 시장에서 게이밍 프로세서로 전세대인 타이거 레이크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능 개선폭이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경쟁사인 AMD 라이젠 5900HX와 비교를 해도 전체적으로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AMD의 올해 신모델이 나오질 않아서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랩탑 게이밍 성능은 인텔이 객관적으로 항상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AMD가 올해 더 벌어진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겠죠?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크리에이터 용도로 보면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44%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44%의 성능 향상은 CPU 코어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확실히 내장 그래픽 성능이 높아지면서 외장 그래픽과의 유기적인 작업도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장 그래픽 가속 활용이 거의 없는 라이트룸 클래식의 경우는 10%의 성능 개선으로 2코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CPU 코어 성능은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에서 좀 재밌는 게 M1 Max와의 비교죠. 근소하게 프리미어 프로 성능이 높다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벤치마크 외에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블렌더 벤치마크도 볼 수 있는데요. 블렌더는 워낙 인텔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블렌더 사용 빈도가 높은 분들은 아직 애플 실리콘보다 인텔이 더 쾌적한 게 사실이에요. 이제 대략적으로 올해 프로세서에 대한 이해는 했고 성능도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전세대와 동일하게 엘더레이크 H 시리즈는 일단 고성능 게이밍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게임 최적화가 경쟁사 대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랩탑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점은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의 엑스큐션 유닛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따라서 외장 그래픽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될 텐데 14인치, 15인치 정도에서 고성능 H 시리즈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고 외장 그래픽 없이 좀 더 가벼운 옵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 세대만 해도 배터리 효율 때문에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이 코어를 통한 효율적인 워크로드 배분으로 평소에는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필요할 때만 P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당연히 성능 리뷰도 인텔 코어 i9 12900HK를 구해서 하겠지만 컴팩트한 사이즈에 고성능을 내는 H 시리즈 랩탑도 꼭 사용을 해보고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도 앞으로 리뷰를 하면서 정리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만들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완제품 말고 내부 하드웨어를 같이 읽어보고 공부하는 영상도 종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이 됐을까요? 혹시 더 알고 싶거나 필요한 설명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